사이클이 있다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네. 이 사이클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네. 버블이 커질 수가 있고 또는 하락이 심해질 수가 있다. 이거 사이클이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면 되는데 네. 그걸 알 수는 있을까요? 네. 이제 사이클이 그게 언제 이제 어떻게 변할지? 네,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뭐 이제 이렇게 사이클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잖아요. 네.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네. 요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사이클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네. 그거 여쭤본 거거든요. 네. 지금 이 사이클에 산 사이클입니까? 하락 바닥인지 사이클입니까? 그걸 예측하려고 하는데 네. 사이클이 있다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네. 이 사이클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혹시 우리 하워드 막스 형님은 그런 얘기를 안 쓰셨나요, 책에? 그 하워드 막스도 이 책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클이 있긴 하지만 네. 그 사이클이 지금이 완전 바닥인지 완전 꼭지인지 아니면 언제쯤 뭐 상승세로 돌아설 것인지 아니면 언제 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설 것인지 이걸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워드 막스 형님도 별로 실력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네. 어떤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10년 주기설 또는 뭐 태양의 흑점이 폭발하면 경기가 뭐 안 좋아진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뭐 행성들이 이렇게 십자로 정렬하면 이제 큰일 난다 막 이런 거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이클이 벌어진다는 걸 알 때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는 사이클에 대한 태도인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런 사이클에서 어떤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사이클이 정확하게 지금 상승의 시작인지 하락의 시작인지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책에도 나옵니다만 인간은 거의 본능적으로 항상 패턴을 찾으려고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차트 보고 과거처럼 또 앞으로도 이어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추세적 사고일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엔 답 없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영화 빅숏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마이클 버리가 서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너무 버블이라서 숏을 쳤잖아요. 근데 그 버블 꺼지는데 3년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죠. 드럼 엄청 쳤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2000년 닷컴 버블 시절에 닷컴 버블을 사실은 미국 연준이 경고를 했어요. 앨런 그린스펀이 닷컴 버블 3년 전에 이레셔널 이그주버넌스라고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앨런 그린스펀이 닷컴 버블을 경고를 했거든요. 3년 전에 경고를 했어요. 근데 한 2, 3년 동안은 시장이 막 앨런 그린스펀을 비웃다가 앨런 그린스펀이 바보 됐죠. 뭐 버블이라고 하는데 뭐 3년 동안 계속 주가가 오히려 더 오르니까 앨런 그린스펀이 바보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3년 후에 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건 아까처럼 정확하게 지금의 사이클이 고점인지 언제 하락할지 사이클이 있다는 건 알아도 그걸 정확하게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버블이 커질 수가 있고 또는 하락이 심해질 수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이클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면 이 사이클을 정확하게 맞추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항아리에 하얀색 공하고 검은색 공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얀색 공을 이제 꺼내면 내가 돈을 따는 게임인데 하얀색 공을 꺼내시겠습니까? 모르죠. 모르죠. 내 손이 뭘 잡고 있는지도 나도 모르는데. 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얀색 공이 얼마고 검은색 공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 배팅을 할지. 근데 예를 들면 그 항아리 안에 하얀색 공이 한 30%가 들어있고 검은색 공이 70%가 들어있다고 하면 하얀색 공을 꺼냈을 때 내가 돈을 따는 게임이면 그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조금 주저하게 되죠. 그럼 해서는 안 되죠. 꺼낼 확률이 3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하얀색 공이 한 7, 80%가 들어가 있고 검은색 공이 20, 30%라면 흰색 공을 꺼내면 내가 돈 따는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흰색 공이 더 많이 들어있으면 저 같으면 한다고 하죠.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클도 마찬가지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흰색 공을 꺼내면 100% 돈을 딸지 안 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예를 들면 앨런 그린스펀이나 마이클 버리가 제대로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틀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흰색 공이 80%가 들어있어도 내가 공을 꺼낼 때 얼마든지 까만색 공을 꺼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내가 유리한 배팅을 했음에도 운이 나빠서 실패를 한 거고, 또 흰색 공이 뭐 30%밖에 안 됐는데도 내가 공을 꺼냈는데 흰색 공을 꺼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운이 좋아서. 네, 그건 이제 내가 성공을 했지만 그건 운이 좋아서 성공을 한 거지, 그런 배팅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이클도 사실은 그런 자세로 내가 접근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사이클의 고점 부근인지 저점 부근인지를 대략 이제 감을 잡아서 네. 지금 이 사이클의 고점 부근이라고 하면 투자를 좀 더 보수적으로 하고, 사이클의 저점 부근이라고 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제 이런 정도로 접근을 해야지 정확하게 지금 사이클의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판단해서 배팅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확률적으로 분석을 해서 네.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때도 이야기를 했고, 그때 홍진채 대표님하고는 확률적 사고의 힘, 그 네. 책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네. 했는데, 네. 진짜 그게 중요하네. 그래서 네. 확률적으로 분포도를 세워놓고 네.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면 네. 거기에 뛰어드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예. 지금 이 사이클의 어디쯤일지를 대략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의 사이클의 네. 좀 하여튼 좀 어깨 부분인지 무릎인지 어깨인지, 예. 대략 감은 잡아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정답은 예. 그걸 100%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이제 정답인데요. 네.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하려면 대략적인 감은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뭐 이코노미스트 분들이나 경제 전문가 분들은 여러 가지 뭐 경제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네. 지금이 뭐 꼭지인지 바닥인지 이런 걸 예상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거는 크게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가치 투자자들이 하는 거는 결국 개별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지금 어느 무렵인지를 판단하는 거 역시 개별 기업을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대략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별 기업을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네. 감을 잡을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거의 매일 기업들 공부하고 탐방 가고 이렇게 기업 분석하는 게 제 일인데, 예. 공부를 하면 싼 기업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시기가 있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공부를 해서 막 기업을 찾아도 싸 보이는 기업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시기가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싼 기업이 많이 보이는 시기는 사이클의 저점인 거고, 네. 뭐 아무리 공부를 해서 기업을 찾아도 싼 기업이 잘 안 보이면 그건 이제 사이클의 고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결국 기업을 공부하고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해보고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싸냐 비싸냐를 따지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싼 기업이 많이 보이는 시기냐 아니면 싼 기업이 잘 안 보이는 시기냐를 결국 따져서 이제 지금 이 사이클의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이제 대략 가늠을 해보고 있는데요. 진짜 그 가치 투자 정말 잘하시는 분들, 네. 큰 부를 일구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지수 한 3,000 넘었을 때 그때는 살 주식이 없대요. 네, 네. 근데 주가들은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보면은 야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 왜 살 주식이 없다는 거야? 근데 비싸대요. 비싸서 네. 못 사겠대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싼 주식이 널려 있다는 거죠. 네. 좀 피를 흘리고 있어서 맞습니다. 그렇지. 네. 예. 그래서 저도 작년 뭐 중순 무렵에는 현금 비중이 뭐 한 30% 이렇게 올라가고 뭐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네. 제가 이제 그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면 다 주식을 팔았겠죠. 근데 이제 저 자신도 그걸 100% 맞출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대략적인 감이나마 지금이 뭐 천정 부근인, 어깨 부근인지 무릎 부근인지 정도를 감 정도 잡는 그런 수준까지를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네. 이제 옆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워드 막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람 심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탐욕과 공포, 겁에 질려 있는지, 네. 리스크를 과감하게 테이킹을 하는지, 리스크를 극도로 회피하는지, 네. 뭐 이런 사람 심리도 사이클을 그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옆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면 지금 사이클의 어느 단계인지,
근데 지금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신문에 사람들이 다 주식, 코인 다 팔고 뭐 예적금에 가입한다고 하면 이거는 리스크를 극도로 꺼리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돼서요.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지금 사이클의 고점인지 저점인지 대략 어느쯤인지 이제 감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저께였나 그저께였나 그 저희 영상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지금 투자할 때 아니라고. 빨리 지금 주식 다 팔고 예적금으로 돈 옮겨놓으라고. 네. 그런 댓글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심리는 말 그대로 그냥 최악이죠. 네. 최악인 거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럴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사람들이 반대로 투자를 하고 계시죠. 네. 그냥 뭐 근데 무서우니까 겁을 먹는 거죠. 네. 무서우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고. 네. 천둥번개 치면 뭐 옛날 우리 원시 시대 때부터 동굴로 숨었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숲을 속에서 뭐 바람 소리만 나도 저게 호랑인지 사자인지 토끼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도망가고자. 네. 그게 이제 생존 본능이었으니까. 근데 사실 투자를 하면서도 이 생존 본능을 버린다라는 게 그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네. 솔직히 대표님은 요즘 안 두려우세요? 저는 뭐 투자를 한 20년 해서 금융위기도 겪어보고 코로나도 겪어보고 뭐 다 겪어봐서 그렇게 크게 뭐 도인. 도 같으신 분. 오히려 지금은 이제 하여튼 좀 약간 흥분되는 단계로 진입하는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공포를 느끼고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탐욕을 느껴야 되는. 네. 야, 그거는 훈련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러셨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솔직하게 고백 드리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경제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쫄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세상이 망할 것 같고, 누구나 그랬죠.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여러 번 겪다 보면 이제 뭐 또 그런 사이클이 돌아왔구나. 뭐 이제 이런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겪어봐야 돼. 그리고 또 노력도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 반대로 가려는 노력을 해봐야죠. 일부러 돈 주고 공포 체험 가는 것처럼.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개별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보인다. 지금이 대략적으로 싼 상황인지 비싼 상황인지. 근데 그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안개가 완전히 거친 게 아니라 이제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아까 이제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쵸. 대략적으로 감을 잡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사실 지나간 숫자, 지나간 실적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죠. 미래의 실적을 맞습니다.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을 해서 또 미래의 주가를 맞습니다. 내다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미래의 실적이 어떨지가 더 안 보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그때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한 게 서클 오브 컴피턴스, 능력 범위 안에서 투자를 하라고 한 게 그게 보이는 기업을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최소한 1, 2년 뒤에 실적이라도 2, 3년 후 실적이 내가 보이는 기업을 투자를 해야지 그게 안 보이는 기업은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제가 한 1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예를 들면 물류 비용이 급증했던 기업들 코로나 사태 때 물류 비용이 막 평상시에 비해서 뭐 10배 막 이렇게 급증을 했잖아요. 그거는 언젠가는 그 지속될 수 없는 거고 언젠가는 꺾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물류 비용이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완전 박살났다고 하는데 그럼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게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 원가가. 하여튼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지 2, 3년 후에 이 기업 실적이 안 보이면 사실은 직접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모든 섹터, 모든 기업을 다 잘 알아서 그 기업의 2, 3년 후 실적을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제가 잘 아는 산업, 제가 잘 아는 기업, 저 같은 경우 뭐 20년을 투자를 했으니까 이 기업은 이 정도 되면 바닥이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바닥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기업들이 저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에 저는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그걸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아서 그 2, 3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기업을 많이 만드셔야 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또 요즘 이게 시장에서 좀 궁금한 게 요즘 이제 가을 모기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엄청 물고 다니거든요, 모기가. 또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뭐 종목만 사면 또 물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모기한테 물리는지 종목한테 물리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주식을 사면은 거의 물리는 사람들이 열의 9 이상이잖아요. 네. 포트 중에서도 그렇고. 네. 대표님도 솔직히 그러신가요? 아니면은? 저도 사면 물리고 시작을 하죠. 네. 안 물리고 시작을 하려면 네. 상승장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주식을 사는 거 말고는 예. 안 물리는 방법이 없는데 네. 사실은 내가 항상 상승장에서만 투자를 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진짜 상승 사이클을 타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인지 그거는 또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지 네. 뭐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저는 지금이 뭐 대략 뭐 무릎 근처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앨런 그린스펀이 또는 그 빅숏에서 마이클 버리가 제대로 예측을 했어도 3년 동안 완전히 그 박살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물릴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면 물론 이제 일부는 사자마자 이제 곧바로 수익이 나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네. 그거보다는 사면 빠지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분할 매수. 그러니까 적당히 물릴 각오도 하고 있어야 네. 되는 거고 네. 내가 이제 투자를 시작했다가 물렸다고 해서 또 바로 포기하고 다 끝내버리는 것도 사실은 맞지를 않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사이클을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한다거나 어떤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네. 그거는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는 거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클 대응이 결코 쉬운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클을 무시하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세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사이클의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대략이라도 가늠을 해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 고점일 때는 내가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더 자주 해야 되는 거고 사이클 저점일 때는 내가 상승 가능성을 놓칠 위험을 굉장히 크게 보고 그때는 이제 용기를 내서 공격적으로 배팅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는데 이 기회를 놓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근데 상승장에서 돈을 잃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락장에서 기회를 놓치는 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될 시기다.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그렇죠. 근데 또 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싸게 팔고 있어서 걱정인데. 네. 그렇죠. 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사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 2020년 3월 그걸 보면 거의 V자로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바닥에 사야 되겠다. 이게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 뭐 긴가민가 하다가 그 앞에 한 두세 달을 놓쳐버리면 그 수익을 아주 큰 수익을 다 놓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릎일지 정강이일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용기를 낼 때라는 건 분명한 거고. 네. 오늘 또 이제 박성진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오늘 사실 저 하워드 막스 이 책도 받고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이 책도 받고 박성진 대표님의 이야기도 이제 지금 들었지만 하워드 막스보다 더 훌륭하게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짜입니다. 왜냐면 이 책이 약간 난해한 면도 있고 짧게 써도 되는 거 이렇게 두껍게 쓰셨지 약간 이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역시 우리 박성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요약이 확실히 됩니다.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